주제, 생물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테라리움을 설계하라. 우선 테라리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테라리움에 대해 식물은 일생 동안 광합성과 호흡작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테라리움 속에서도 식물이 이러한 모든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광합성 반응에는 햇빛이나 다른 빛이 사용되고 용기 속에 있는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얻습니다. 또 물이 순환에 의하여 식물이 필요한 물도 공급받습니다. 물은 뿌리를 통해서 식물의 물속으로 들어가고 잎을 통해 배출되어 공기 속으로 확산됩니다. 닫혀있는 용기에서 남아도는 물은 용기의 안쪽 벽면에 안개처럼 이슬이 되어 맺히고 물방울이 되면 다시 고운 구름처럼 내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시험 설계비 방법 1. 크기가 같은 두 병의 배양토 높이가 4분의 1 정도 되도록 같은 양을 넣습니다. 2. 길이가 비슷한 식물의 병이 각각 넣습니다. 3. 흙이 촉촉해지도록 물을 넣습니다. 4. 용기 하나는 열어두고 하나는 밀폐하여 어느 쪽이 더 오래 사는지 관찰하면 됩니다. 용기를 어디에 심을까? 흙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식물을 심을까? 높은 습도, 흙, 온도, 약간 강선 등에 적응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흙이 좋을까? 많은 양분이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결과, 저희 짐작과 동일하게 테라리움은 잘 살아났습니다. 결론, 식물의 기공에서 증산작용 때문에 물이 밀폐된 공간에서 순환해 식물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성벽 구조에 따른 강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에 따른 가설은 돌의 크기와 돌쌓는 방법에 따라 밑이 돌이고 위가 벽돌인 성벽 위에 흙을 쌓은 화성의 구조가 가장 튼튼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에 따라 지식나무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큰 주제는 거중기와 소원화성이며 작은 주제는 건축 양식, 소원화성 방어, 소원화성 발견기구, 소원화성 화성 관련 인물, 소원화성의 특징, 소원화성의 역사 등이 있습니다. 네, 저는 실험 방법과 실험 과정 사진의 설명을 맡은 유지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실험 방법은 A4 용지 상자와 쌓기나무, 흙, 그리고 지점토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다음 아래에 큰 쌓기나무를 설치하고 발사대 1에서 4까지 강도를 모두 실험해야 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작은 쌓기나무 설치, 위에는 큰 쌓기나무를 설치하고 발사대 1에서 4까지 강도를 또 모두 실험해야 합니다. 그 다음 아래에는 작은 쌓기나무, 그리고 위에는 큰 쌓기나무를 설치하고 발사대 1에서 4까지 강도를 모두 실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래에 큰 쌓기나무, 위에는 작은 쌓기나무를 설치하고 1에서 4까지 강도를 모두 실험해야 합니다. 이때도 흙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아래쪽엔 작은 쌓기나무, 위에는 큰 쌓기나무를 설치해야 합니다. 발사대 1에서 4까지 강도를 모두 실험합니다. 이때도 흙을 사용합니다. 여섯 번째, 아래쪽에는 큰 쌓기나무, 위에는 작은 쌓기나무를 설치하고 발사대 1에서 4까지 강도를 모두 실험해야 합니다. 이때는 지점토를 대신 사용합니다. 7번, 아래쪽에는 작은 쌓기나무, 위에는 큰 쌓기나무를 설치하고 발사대에 1에서 4까지 강도를 모두 사용합니다. 이때도 지점토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를 기록합니다. 이번에는 실험 과정 사진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성벽 구조에 따른 강도를 비교하는 사진입니다. 성벽만 쌓은 모습입니다. 다음번은 성벽 그리고 흙담을 쌓은 경우이고 다음은 아래에 벽돌이 점토를 붙여 벽돌 쌓은 효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도 흙담을 쌓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모양입니다. 저는 실험 결과 결론 발표를 맡은 이영현입니다. 실험 결과는 아래에 벽돌을 쌓을수록 강했고 뒤에 흙이 많을수록 더 강했다입니다. 소원화성과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에 큰 쌓기나무와 윗부분에 작은 쌓기나무를 쌓고 중간중간 지점토를 쌓기나무를 이어주며 뒷부분에 흙을 쌓는 구조가 가장 튼튼합니다. 결론은 결과 화성의 성곽은 작은 돌들을 밑에 쌓아서 더욱 성벽을 촘촘하게 쌓아 더 강하게 되었다입니다. 이유는 일반의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화포와는 달리 아래를 공성무기처럼 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에 작은 돌이 있는 성벽에 더욱 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수원화성 프로젝트의 성벽 강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저희가 세운 가설은 성벽을 엇갈리게 쌓으면 꼭
잘 안 무너질 것이고 성벽을 일자로 쌓은 것은 잘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실험 방법은 1번 준비물을 준비합니다. 2번 상자에 나무통을 싣고 그 사이에 지정로를 붙입니다. 3번 발사대를 강도 4로 조준합니다. 4번 테니스공을 발사하여 그 결과를 관찰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실험 결과는 일단 먼저 조건은 여기 발사대와 여기 있는 성벽의 거리가 6cm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길 수 있는데 탄성 강도가 4칸까지 당겨서 이 테니스공을 쐈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 점토를 붙이지 않고 일자로 쌓은 성벽의 경우입니다. 이 블록 총 22개 중 총 16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점토를 붙이고 이렇게 일자로 쌓은 성벽은 이렇게 테니스공을 딱 쏘자 전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점토를 안 붙이고 엇갈려 쌓은 성벽은 22개의 블록 중에 9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점토를 붙이고 엇갈리게 쌓은 성벽은 테니스공을 쏘아도 전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엇갈려 쌓은 성벽이 직선으로 쌓은 성벽보다 강합니다. 수원화성은 화포 공격에 강하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버블 로봇은 버튼을 누르면 저절로 비눗방울이 나가는 로봇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는 기체 넣는 방법도 중요하고 잘 터지지 않는 버블 용도 중요합니다. 먼저 기체 넣는 방법은 선풍기입니다. 세 번째 주사기로 기체를 넣는 것인데 조금 전 피스톤을 누르지가 쉽다는 것이고 3초에 한 번 누르고 다시 기체를 넣기 위해 피스톤을 넣다 뺐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펌프의 점은 펌프를 누르기 쉽다는 것이고 단점은 펌프 끝에 있는 물을 묻히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 중 저희 방법은 주사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주사기로 기체를 넣고 제가 만든 용액을 이용하여 버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과학식물 공간을 만들기 위해 강제결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강제결합법이란 서로 연관이 없거나 적을 것 같은 것을 연결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공원과 식물관, 영화관, 슈퍼, 체험관, 놀이터를 강제결합하여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먼저 저희는 과학식물 공원이기 때문에 식물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식물관이 있습니다. 저희 식물관은 크게 치매수관과 화력수관이 있습니다. 치매수관에는 바늘처럼 가늘고 뾰족하며 단단한 잎을 가진 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치매수는 대부분의 추위에 강해서 북반구의 위도가 높은 지대에 많이 자랍니다. 치매수관에는 소나무, 전나무, 주목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관입니다. 영상관에는 최대 2열 2명이 입장할 수 있고 식물의 역사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식물을 이용한 만들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식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여러 식물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향기를 맡고 맛도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오감 체험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쭉 매점이 있습니다. 철쭉 매점에는 식물에 관련된 상품이나 기념품 등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식물 놀이터에는 식물 공원의 자랑의 허브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이곳은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허브철을 흘려보내서 매끄럽게 해주고 허브의 좋은 향과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